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냐입니다. 자, 일단, 네,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본장을 약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자, 일단은, 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 오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뜨거운 감자, 네, 뭐,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테슬라가, 어떠한, 네, 주식 쪽으로, 굉장히 지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면, 증시에 대한, 네, 지수 영역도 빠지지 않을까. 즉, 그만큼 지금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가 빠지면 개인의 투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게 되면 지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유상증자까지 한다고, 네, 이제 나섰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유상증자는 돈 받고, 네, 뭐 신규 주식 발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증시에 긍정으로 작용할지, 그러니까 단일 모멘텀이죠. 본인 회사에 긍정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그게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네, 오히려, 네, 반대로 작용할지는 사실 열어봐야 알거든요. 지금 이제 열리죠. 오늘부터 이제 본장 시작되고부터, 네, 그것에 대한 심리적 반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고,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위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본장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 액면 분할한 것이 이제 지수 상승에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 그러니까 뭐 긍정이라는 모멘텀에 상쇄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 악재가 크게 없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오늘, 네, ADP 넘팜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시킬 거고, 또 내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과연 부합할 것인가, 부합하지 못하는가, 혹은 더 안 좋게, 네, 증가해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증시가 슬슬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힌트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지수 자체가 추세대로 그냥 쭉 가고 있고, 힌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넘팜 안 좋고, 그 다음에 내일도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안 좋다, 네, 더 증가해서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수직으로다가 매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찍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을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사서 더 올라가겠네 해서 샀는데 계속 올라가죠.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수직 낙하에 대해서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수직 낙하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 이제는, 네, 그 대중성이 좀, 네, 좀 혼비백산으로 좀 어지러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기가 좋죠. 네, 개인 물량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테슬라가 선두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하려면 좀 더 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테슬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단일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증시는 뭐 하방에 대한 모멘텀, 하방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뭐 돌발 이슈 빼고는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갑자기 정말 무력으로다가 좀 크게 뭘 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마찰 속에서 이게 군사적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깜짝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이 쇼크를 받고 뭐 하방에 대한 눌림이 크게 나올 거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용에 대한 지표가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연준이 이제 시그널을 줬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고용 지표이다. 그 말인즉슨 연준이 시장을 모니터링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모델군 중 하나가 고용이라는 뜻도 돼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지금 고용에 좀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지표가 이렇게 나왔죠. ADP 넘팜,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예상 컨센서스가 950 이게 이제 950만 명인데 428만 명으로 428만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하회를 했기 때문에 고용자 수 변동이 많으면 증시에 이제 긍정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설명을 봐도 비농업 민간 고용의 월 변화에 대한 척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고용에 대한 좋은 예측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또 넘팜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부 넘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또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또 정부의 넘팜 지표도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일 있을 거예요. 보통 붙어서 나오죠. 금요일날 나오네요. 보통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었나요, 원래? 뭐, 이렇게, 이런 이벤트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정기적인 이벤트라서,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뭐 휴장이었거나 무슨 뭐가 있었다. 이러면은 또 금요일로 미뤄지고, 뭐 이런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정부 넘팜이죠. 정부 넘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실업률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요번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 어떤 꺾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거의 끝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를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테슬라도 중요한데 지금 고용 지표가 시장에 주는 모멘텀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선방을 하면 이제 아마 요 정도 레벨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지겠죠.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좀 지금 열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슬라에 대한 유상증자보다도 액면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지금 480불 그 언저리거든요. 480불 언저리인데 액면 분할 전이 2020불 뭐 이 정도 언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480불,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네, 5대1이죠. 5대1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가격이 이제 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라는 종목이 움직이는 데에는, 그 거래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액면 분할이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네, 부담을 느꼈던 그 시장 참여자들도 쉽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그게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면적으로 좀 들여다볼 건 뭐냐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액면 분할하고 그날 바로 12%를 갔거든요. 급등을. 근데 어제는 4% 그 하락 마감했죠. 4%대로. 근데 이게 뭐 조금 더 빠지면 12%, 15%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변동폭이 커지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2020불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율로 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 못 올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였는데, 뭐 그 지금 2020불 때 3% 4%로 지금의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가격이 저렴해졌고, 그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인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중성을 탔고, 그 대중성 자체가 트렌드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은 차트로서도 알 수 있는데, 네, 아이비들이나 네, 헤지펀드들이 누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그널을 줬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말아 올렸죠. 네, 그거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뭐 수치화하고 데이터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시할 수는 없는데, 차트 흐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더 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벌써 네, 12분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중요한 변곡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 게 이제 싸졌으니까 나도 사야지 너도 사야지 해서 그 긍정이라는 그 포장이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변폭이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갔어? 플러스 12%가 갔어? 이러면서 그 변동폭을 보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문학적인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극단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은 뇌동매매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좀 이 액면 분할이라는 이 카드가, 네, 사실 양날의 검이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는, 네, 나스닥은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네,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요번 주까지 해서 이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번 주 이제 이번 주 후반부에서 아마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수직 낙하인데, 글쎄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 네,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겠다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돌려보는 거지, 네,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는 100%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네, 시장에,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모두 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네, 뭐 한 명이 계셔도 저는 매일같이 올립니다. 네, 한 명이 없어도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라도 올릴 테니까요. 네, 함께 올바르게 잘 쌓아갈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